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참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 그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통해서 기업의 궁금한 점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 부족했던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취업 보기 카페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점들 바로 만나보시죠.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취업 원포인트 레슨 또 어떤 고민 올라왔는지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제목이요. 중국어예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짧은데요. 중국어 쓸 수 있거나 우대사항 있는 회사랑 직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짧은 질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중국어에 자신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좀 더 또 그에 맞는 알맞은 또 상담이 가능했을 텐데 오늘은 중국어 관련 취업 전략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너무 막연한데요, 근데 질문이. 그래요. 어쨌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만큼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좀 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곳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중국어 이제 뭐 영어 다음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그러게요. HSK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중국어까지 이제 제2외국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기영 멘토님, 나자하오? 네. 당황스럽네요. 그러게요. 정말 영어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중국어까지 하자니 정말 취준생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스펙타파라 그래서 스펙타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2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직무 경험이나 인턴 같은 것들이 주요 경쟁력으로 이제 치게 되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어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취준생들이 HSK라든지 이런 점수를 만들기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뭐 한류 열풍, 한류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뭐 뷰티 업계, 화장품 업계를 예로 들자면 중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 문화나 중국어를 아는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게 좀 채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명동에 나가보셨잖아요. 네네. 명동 나가보시면 뭐 스킨푸드나 뭐 페이스샵 이런 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쪽의 매출이 상당히 중국 그렇죠. 쪽에 높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중국어로 말 걸고서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그렇게 맞아요. 매출을 네네. 올리잖아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매출을 60%나 올리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뭐 확장을 시킨다든지 혹은 새로 개척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더 많이 앞으로는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 소비 계층이 크게 증가하니까 그런 중국어 능통자들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주변에도 중국어를 우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던데요. 자, 취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어를 우대하고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들 입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대기업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2011년에 하반기부터 중국어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사트라고 불리는 SSAT에서 최대 5%까지, 5%면 25점 정도예요. 500점 만점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점수죠. 그런 가산점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 신라호텔에서도 중국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한자에 대해서도 우대점을 또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도 모집 부문을 크게 뭐 식품, 관광, 서비스, 금융, 건설, 유화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을 텐데 네. 롯데기공의 해외 영업팀, 그리고 롯데월드 경영관리팀, 롯데캐피탈의 리테일 금융팀, 롯데백화점 영업관리, 롯데마트의 각종 직무라든지 롯데면세점과 롯데닷컴에서는 마케팅 부문에서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네, 그리고 CJ그룹이 있는데요. 네. 중국 시장 진출을 큰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근데 CJ가 식품 사업 쪽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CJ의 제일제당이나 CJ 푸드빌 같은 식품 계열사에서 중국어 가능자를 많이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품업계 하다 보니까 또 식품업계에서는 대기업이라고 칠 수 있는 오뚜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뚜기도
뭐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잘 나가는 브랜드, 그런 업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또 특히나 북경이나 강소에 현지 법인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쪽에서도 해외 영업이라든지 R&D 부분에서 지원 자격에 중국어 HSK 5급 이상자를 우대해서 뽑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어 잘하는 분들 우대하는 대기업들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기업별로 살펴봤는데 아까 한류 얘기 나왔잖아요. 좀 산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이나 뷰티 업계 뭐 이렇게 많이들 중국어 잘하는 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더불어서 패션 쪽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어 가능자 우대하는 이 패션 기업들도 참 많죠. 네,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패션 업계 쪽에 헤지스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네. 예. 헤지스 옷 종종 입으시죠? 옷이 해졌어요. 헤지스라는 브랜드가 일단 중국에서 엄청 히트를 치면서 LG 패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LG 패션 LF라고 이제 브랜드 이름을 변경해서 부르고 있는데 LF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패션 업계들이 이제 중국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의류 어페럴 쪽은 사실은 마케팅이나 유통이랑 또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중국의 무역회사랑 같이 상당히 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국어를 어쨌거나 많이 해두시면은 네. 정말 두루두루 기회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권경 선생님도 중국어 되게 잘하시는데 중국의 성장 속도로 보면요. 정말 많은 기업체들에서 이제 중국 우대자 계속해서 채용하는 붐이 일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뭐 예전에는 이제 무역이나 관광 쪽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뭐 교육 사업,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랑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중국어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제 중국을 빼놓고는 네.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국어 우대직군이 뭐 산업군 직무 범위를 이제 뭐 망라하고 넘어서서 정말 우대 받는 직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중국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국어로 이 최고가 점빵이랍니다. 점빵. 아, 그래요? 네. 중국어 점빵. 네. 자,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취업정보센터도 이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중국 분들도 취업해야 네, 되니까 우리 그럼요.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할 수 있죠. 예, 그땐 저희가 이제 중국어로 진행을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볼까요? 네,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시즌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패한 분들 좀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 소개해드릴 분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제목을 보니까 스토리 중심 자소서 도대체 어찌해야 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죠.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하반기 취업에 실패한 취준생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다시 도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서류부터 검토해보고 있는데 이분 생각에는 자기소개서를 잘못 쓴 것 같다라고 써주셨어요. 잘 쓴 자기소개서도 참고하고 해서 나름 좀 쓴 것 같은데 요새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 중심의 자기소개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써주셨는데 이 스토리 중심 자기소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 좀 주세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일단은 그 하반기에 취업이 안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냥 좌절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털고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뭐지? 뭘 고쳐야 되지? 이런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스토리 중심의 자소서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딱 보이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례도 좀 담아봤고 그 취준생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한 2가지 정도로 짚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취준생들 사이에서 자소서는 스토리 중심으로 써야 한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과 스토리를 어떻게 연관지을지를 잘 모른다거나 표현을 잘 못 담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요건
조건이 팩트를 중심으로 기술했는지입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한 가지 자소서의 원문을 예를 들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사례를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네네네. 자기소개서 항목이요.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장점 중심으로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내용 살펴볼 텐데요. 연극부 활동을 할 때 공연 2주 전 동아리 내부 불화로 5명의 배우가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올릴 배우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더블 캐스팅을 자처했습니다. 스태프에게 배우를 해볼 것도 권유를 했고 그 결과 연극제는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다음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리더로서 이 조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소통하는 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팀 활동을 하기 전에 개인 생활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활동을 했고 처음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조원들과 보면서 초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 좀 살펴보죠. 이 예문을 중심으로. 네. 우선 이분은 그 연극부 활동을 할 때 배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이 자진해서 배역을 맡았던 경험이랑 그리고 상대방 그 스태프들한테 뭐 그 더블 캐스팅을 그러니까 부탁했던 거, 스태프들한테도 배우를 해볼 걸 권유했던 거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좀 녹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인사 담당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검증된 어떤 사실 자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좀 담으려면 뭐 그 스태프들이 나중에 뭐 배우로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서 그 후에 뭐 연극부 원이 됐다든지 뭐 이런 영향을 어떻게 미쳤느냐 혹은 그 후에 뭐 참여자들이 뭐 100명의 티켓을 팔았었는데 200명이 오게 됐다라든지 하여튼 어떤 팩트 같은 것들이 좀 연관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뭐 자기소개서를 조원들이랑 돌아보면서 초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본인도 그래서 항상 지금도 생활하면서 초심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그때 배우게 됐다라든지 어쨌거나 무언가를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이거는 팩트랑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랑 와닿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는 면접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추가로 질문할 만한 거리,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한 추가 질문거리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어쨌건 스펙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구성해서 내가 얼마나 채용될 만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이게 나만 끄덕끄덕할 수 있는 내용인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좀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좋은 질문인데요.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수긍이 될 만한 사실인지를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보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도 읽혀보고 친구들, 특히 친구들이나 먼저 취업한 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요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들을, 내가 쓴 글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읽혀봐서 이게 좀 일반적으로 와닿는 내용인지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뭔가 좀 수치화되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50명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100명의 관객이 늘었다든가 그리고 연극의 제목도 좀 얘기해주고 그러면 더 약간 팩트 같은 느낌이 더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좀 뭔가 진짜 제목을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셰익스피어를 했다라든가 11월 22일 날 공연을 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와닿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예문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좀 몇 가지 팁을 더 주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을 하시니까요. 또 어떤 부분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스토리 중심으로 하지만 스펙을 베이스로 한 근데 스펙이 없다면 사실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게 없거든요. 그냥 내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낼 수 있는 셀링 포인트를 잡아서
골라서 쓰는 것이 좋은데 네. 두 번째 아까 사례를 지금 원래 들려고 했던 거는 담백하고 솔직하게 그 기술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아. 면접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미사여구를 많이 화려하게 동원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이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스펙을 베이스로 한 스토리를 담백하고 진솔하게 표현해 내신다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신 다양한 고민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고민 풀어드릴게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요. 고민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업 보게 카페 권기영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